오늘 6월 6일이네. 나이트 문 닫는 날. 그죠? 자, 오늘은 전세권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전세권. 그 뭐든지 기본기가 또는 기초가 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전세권. 우선 단어가 나오면 저 뜻이 뭘까? 그리고 다른 거하고 차이가 뭘까? 차이와 비교.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이다 말이죠.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빌린다 이 말이죠. 빌려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빌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전세권으로 빌릴 수가 있다. 전세권. 전세권 말고는 빌리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임차권이 있죠, 그죠? 전세권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으로 임차권. 그럼 지상권도 빌리는 것인데, 지상권은 건물 대상은 안 되잖아요. 그 특징을 딱. 지상권은 토지를 빌린다.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을 빌린다. 임대차도 토지와 건물을 빌린다. 대신에 이제 임차권하고 전세권은 큰 차이가 있죠.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가 잘 잡혀 있어야, 여러분이 10월 달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평소에 모의고사 치는 거하고 느낌이 많이 틀립니다. 긴장도 돼 있는 데다가 출제위원들이 그 문제를 최초로 출제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로 접하는 거는 이미 눈에 익숙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면은 나오면, 아이고 올해는 영 다르게 나왔더라. 매년 그랬는데도 올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년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그 기출 올해 출제가 되면 새로운데, 또 내년에 여러분 후배가 공부할 때는 그게 또 익숙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올해는 상당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들어가시면. 자, 그럼 새롭게 느껴지는 문제를 답을 내려면 문제를 그냥 많이 풀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틀에 박힌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풀다 보면은 새로운 문제 방식으로 출제가 됐을 때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때는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기초가 잘 돼 있냐, 기본기가 튼실하냐, 이거에 따라서 답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기를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전세권이 되려 하면은 세 가지 요건을 딱 갖춰야 됩니다. 세 가지. 하나는 두 사람 사이에 설정 계약을 해야 됩니다. 설정 계약. 만약에 임차권이면 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계약. 그다음 반드시 전세금. 요 전세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 그리고 이 전세금도 등기부에 반드시 찍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요 세 가지를 딱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계약서에는 전세로 돼 있어도 임차권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임대차가 돼 버린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취득. 자, 전세금은 예를 들어서 3천이 넘어갔다. 3천만 원. 기간은 3년으로 했다. 이렇게 칩시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이 뭐냐? 이 전세권을 남에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느냐? 또 주인이 바뀌어버려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전세에서는. 그죠? 자, 우선은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물권. 그래서 을다시에게 전세권을 처분을 할 처분. 처분의 대표적인 게 양도하고 전전세단 말이에요. 양도하고 전전세. 이렇게.
그럼 을한테 이제 물건이 뭔가 넘어갔겠죠, 그죠? 을다시한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묻는 게 을이라는 사람은 전세권을 처분함으로써 양도도 할 수 있고 전전세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동의 필요 없죠?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전세권은 채권이 아니고 물권이기 때문에. 그 물권은 효력이 강력해요. 오만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고 오만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을은 지금 잘 있는데 주인이 바뀌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갑다시로.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 을이 사용하고 있는 중에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새 주인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새 주인이 됐으니까 을 보고 니 나가라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 못 나가겠다 이래 하는 것을 대항한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자, 계약을 한 사람은 갑과 을이거든요. 그걸 당사자라 합니다. 당사자 외의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다시는 새로운 주인으로서 제3자입니다. 그러면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대항이라고 합니다. 대항. 아시겠죠? 그럼 대항할 수 있냐 했을 때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세권은 임차권과 달리 물권이에요. 물권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걸 절대적 효력. 박수 한번 치가요. 올해 시험 되겠다. 자세가 됐다. 자세가. 자, 그래서 이제 전세권자는 주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고 또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굉장히 안정적이죠.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바꿔 봅시다. 만약에 전세권이 아니고 이게 이제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럼 여기 이제 임대차 계약으로 바뀌고 요거는 차임으로 바뀝니다.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임대차입니다. 그럼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럼 마음대로 이렇게 전세권자를 처분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때 임차권일 때는 갑의 동의,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이야.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주인한테 대항할 수 없이 쫓겨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기가 튼튼히 돼야 여러분들이 실전에 갔을 때 강하다고. 실전에 갔을 때.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전세금 아니고 대신에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등기는 안 했어.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사회에서는 전세라고 합니다. 전세.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법적인 전세권하고 사회에서 말하는 전세는 전혀 다르다고. 아시겠죠? 우리는 배우는 게 뭡니까? 전세권. 사회에서 말하는 것은 전세. 전세, 또 반전세,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자, 보증금은 지급했는데 등기는 안 했어. 이걸 전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기 안 된 전세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미등기 전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 미등기 전세는 전세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임대차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임대차. 자, 이게 전세권의 기본 틀입니다. 자, 그 다음 전세권의 특징을 한번 잡아볼까요? 전세권의 특징. 자, 요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한 물권에 들어갑니다. 소유권을 제한하면서 설정되는 물권이다. 그래서 제한 물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갑은 소유자, 을은 전세권자. 그러면 전세 기간 동안은 누가 우선해서 사용해요? 전세권자.
그래서 우리가 물권의 우선적 효력 배울 때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은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세권은 제한 물권으로서 그 중에서도 용익 물권입니다. 맞죠? 용익 물권이다. 이렇게. 근데 다른 지상권이나 지역권하고 달리요. 전세권은 중요한 것이 용익 기능이 원칙이지만 담보 기능까지 있습니다. 담보 기능까지 있다. 이것 때문에 출제를 합니다. 담보 기능. 왜 그러냐? 전세금이 대부분 다 돈이 크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상권에는 지료를 줘야 되잖아요. 특약을 하면은 거죠. 지료 같은 거는 작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전세금 목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세금을 받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금은 담보의 기능까지도 합니다. 담보의 기능 두 가지. 그러면 주된 기능은 용익 기능이고 종된 기능은 담보 기능입니다. 그러면 용익 기능은 언제 발휘되느냐? 자, 존속 기간 중에, 자, 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면은 3년 동안은 사용을 합니다. 맞죠? 사용 수익을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 기간이 존속 중에는 용익 기능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존속 기간이 끝났어. 자,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권자는 집을 비워주고 설정자 주인은 전세금 반환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금을 반환받기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세금을 주인으로부터 반환받을 때까지 주인의 집을 담보로 잡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담보 기능이 발휘가 됩니다. 자, 기간 중에는 무슨 기능? 용익 기능. 기간이 끝나면 담보 기능. 자, 그러면 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받아낼 때까지 갑의 집을, 갑의 토지를 담보로 잡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당권처럼. 그죠? 잡고 있다가 여차하면은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래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세권의 특징은 항상 두 가지다. 용익 물권, 그 다음에 담보 물권으로서 기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 기간을 한번 볼까요? 기간. 전세 기간. 기간은 항상 두 종류가 있습니다. 최단기간, 최장기간. 자, 우리는 그 지상권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상권은 최장이 없어요. 최단만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에는 반대로 최장이 있습니다. 최장. 10년까지입니다. 10년 이하. 한 번 계약함으로써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10년. 근데 최단기간은 어떻습니까? 요거는 조심해야 돼. 토지 전세권에는 최단기간이 없어요. 몇 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세권에는 1년 이상 보장돼야 한다. 최단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건물은 결국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토지의 경우에는 10년 이하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간이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 갱신입니다. 기간의 연장, 갱신. 자, 갱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합의로 갱신한다. 합의.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갱신된다. 그 다음에 갱신 청구해서 주인이 받아주면은 갱신된다.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는 합의 갱신 이런 건 안 나와.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뭐 합의를 해가지고 갱신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자, 문제는 법정 갱신. 요걸 다른 말로 묵시의 갱신이라 합니다. 맞죠? 다른 말로 자동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갱신되는 것이고, 요거는 갱신 청구해서 허락을 받으면 갱신됩니다. 아시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는 법정갱신제도, 갱신청구제도, 갱신청구는 지상권에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상권에 있습니다. 법정갱신제도는 건물 전세권에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건물 전세권. 지상권에는 뭐? 갱신청구제도.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제도. 그렇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건물에 대해서만 있는 게 딱 나오네. 작년에도 처음에 나왔죠. 토지 말고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되는 것은 법정갱신하고 최단 기간 1년 하고 건물에만 적용이 되네요. 그죠? 건물에만 적용이 된다. 법정갱신. 자, 그렇게 보시고 기간이 끝났으면은 이제 이 전세권자의 권리가 뭐가 있겠느냐? 권리. 전세권자의 권리. 자, 첫째는 우선 전세로 살면서 저 집에다가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한테 비용 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비용 상환 청구. 비용 상환 청구. 자, 비용은 민법의 비용은 항상 두 개가 있습니다. 필요비. 그죠? 하나는 유익비. 이렇게. 자, 필요비는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보존, 유지, 수선, 관리에 필요한 비용, 그걸 줄여서 필요비라 합니다. 그 다음 물건의 가치 증대에 유익한 비용, 그걸 뭐요? 유익비라고 합니다. 유익비. 요거는 가치 증대 비용, 요거는 유지 비용. 간단하게. 그래서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으면 필요비는 좀 작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요거는 크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수선비 3만원, 지분 계량비 2천만원. 느낌을 그렇게 가지라고. 예. 자, 그러면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어요. 유익비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저거예요.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전세권자는 물권자입니다. 물권자는 지위가 강력해요. 강력하기 때문에 필요비 정도는 전세권자 네가 해라. 이렇게 우리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전세권자는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뿐만 아니고 모든 물권자는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 있을까요? 두 번째. 권리? 네, 매수 청구, 그죠? 매수 청구. 강제로 팔아먹는 권리가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이 있다고. 매수 청구. 매도가 아니에요. 민법에는 매수입니다. 매수. 팔아먹는 권리. 만약에 전세권자가 집에 살다가 집에 에어컨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 에어컨을 대표적으로 우리 부속물을 하잖아. 그럼 전세 기간이 끝나고 이사 나갈 때 에어컨을 주인한테 강제로 팔고 나갈 수 있다고. 그걸 뭘 한다고? 매수 청구. 이렇게. 매도가 아닙니다. 매수. 주인이 매수해 가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강제로 파는 권리입니다. 매수 청구권. 그럼 여기는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부속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하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부속물은 쉽게 이야기해서 벽걸이 에어컨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시오. 우리 전세로 들어가서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다. 그럼 지상물은 뭐예요? 지상물, 토지를 전세권으로 빌려가지고 집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죠?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그럼 이게 이제 왜 중요할까? 특히 요게 이제 완전히 별 4개입니다. 별 4개.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민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 그럼 규정이 없어가지고 토지 전세권자가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을 팔아먹을 수 있겠느냐. 그 굉장히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토지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를 인정할까 말까, 인정할까 말까 수십 년간 다투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법에는 없는데 대법원에서 인정한 거는 100% 시험에 나와요. 출제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지상권자는, 지난주에 배운 지상권자는 이런 거 당연히 있습니다. 토지 임차인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토지 전세권자한테 지상물 매수 청구 유일하게 규정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인정해야 되느냐 말느냐 논란이 굉장히 많다가 2007년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당연히 각종 고시에 다 나왔죠. 자,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는 아무 부속물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했거나 주인으로부터 뭐 했거나 사서 부속했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상물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간다고. 자, 그리고 매수 청구는 잘 아시겠지만 청구로 돼 있지만 강력한 형성권으로 봅니다. 형성권. 그래서 우리 매수 청구를 했을 때 갑이 성락해야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그걸 형성권이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권리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제가 1월 초에 이야기한 적이 있다.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면은 그냥 4개로 끝납니다. 항상. 물권이냐, 채권이냐, 이거 하고, 유효냐, 무효냐, 이거에 전부 다. 이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답이 나온다니까, 전부 다. 자, 권리로서는 물권, 채권, 행위로서는 유효, 무효. 유효면 권리 취득, 무효면 권리 불취득. 물권이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 채권이면은 상대방, 채무자에게만 주장. 전부 다 그거라니까, 결국 알고 보면은. 그리고 요 채권에는 다시 2가지로, 하나는 청구권, 하나는 보다 강력한 채권, 형성권.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법의 원리를 알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기가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물권, 채권, 유효, 무효. 채권에는 항상 뭐요? 청구하고 형성권. 자,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소멸시효기간,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 기간의 이름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세권에, 이거는 이제 인정했습니다. 토지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법에는 없어도 대법원에서 2007년부터 인정하고 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처분. 자, 처분하는 방법이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이면서 설정자, 우리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 자, 전세금이 3천이 넘어갔다. 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요 전세권을 처분을 하고 싶단 말이야. 처분. 그 처분을 하는 방식은 양도할 수도 있고 새끼 전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전세. 그러면 다른 거는 물론 처분의 내용 용어 말고도 있어요. 전세권 양도, 전전세, 임대차, 담보 제공 이런 걸 전부 다 처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양도하고 전세하고 전전세하고 차이가 뭐냐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자, 만약에 양도가 됐다면 을을 뭐라 할까요? 양도인이라 하지요. 양도인 그죠? 을다시를 뭐라 할까요? 양수인이라 하지요. 그러면 양도가 돼버리면 양도인은 이제 전세권자가 아니야.
양수인만 전세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라는 것은 전세권이 통째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양도라 합니다. 양도. 내 거는 소멸시키고 니한테 취득시키겠다. 이게 양도입니다. 그러면 전전세는 어떨까요? 전전세는 을의 자기의 전세권의 범위 안에서 새로운 전세권자를 들이는 것을 전전세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전전세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 사람은 새끼 전세권을 가진단 말이야. 전전세권을 가진다. 이렇게 전전세권 이렇게. 자, 그러면 을은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을다시는 전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를 우리 민법에 또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요거는 엄마고 요거는 아들이야. 모자 관계를 합니다. 자, 우리 민법의 지배 원리 중에서 큰 지배 원리가 주종 관계하고 모자 관계가 있어요. 자, 모자 관계는 무슨 말이냐? 엄마가 살아야 애가 살고, 엄마가 죽으면 애도 죽고, 애는 엄마 품을 벗어날 수 없다. 그걸 모자 관계를 합니다. 그 중에서 범위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전전세권의 범위는 전세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럼 모자 관계로 들어가는 거 2개 더 있는데 기억이 날까? 현중일인데 뭐 니 같으면 기억나겠나 이 말이가. 모자 관계 2개 더 있다 이가. 전세권, 전전세권, 임차권, 전차권, 대리권, 복대리권 3가지. 자, 전세권, 전전세권, 임차권, 전차권, 대리권, 복대리권. 요 3개가 모자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한번 볼까? 범위. 전전세권의 범위는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전세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전세 기간 3년이죠. 3년 잘 봐라. 3년. 전세금은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그러면 을하고 을다시 사이에 전전세 기간은 이거를 초과할 수 없잖아. 전전세금은 이거를 초과할 수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전전세 기간은 요렇게 돼야 한단 말이야.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전세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전세 기간은 전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전전세금은 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렇게 요 2가지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을하고 을다시 사이에 전전세금은 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고 전전세 기간은 전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버렸어. 이렇게 요렇게 전전세 기간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초과해버렸죠. 이 초과한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전전세금을 만약에 을과 을다시 사이에 4천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초과했죠. 그럼 초과된 부분이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요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요게 시험이 잘 나와. 그러면 1,000만 원 요게 보호가 안 된다는 것을 구체화 시켜 볼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전세 기간이 만료했습니다. 만료했는데 전세금 반환을 안 합니다. 갑이. 전전세 기간도 만료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을다시에게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4가지 요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전전세권자는 요 지금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할 수 있다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경매 신청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변제받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 첫째는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요건이 4개입니다. 4개. 아시겠어요?
하나는 뭐요? 전세기간 만료, 전세금 반환지체, 전전세기간 만료, 전전세금 반환지체. 이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전전세권자는 경매에 넣을 수 있다. 됐죠? 그러면 경매를 넣어서 우선 변제를 받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전세금은 4천 아닙니까? 4천 모두를 우선 변제 못 받는다고. 왜? 3천을 초과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선 변제는 3천까지는 우선 변제 받고 초과한 1,000만 원은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요 부분을 우리는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1,000만 원 요거는 영원히 못 받습니까? 이렇게. 받지.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지. 문제는 이 물건을 경매해서 그걸 가지고 못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다시 재판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다른 소유물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받으면 되지. 근데 그 절차가 쉽다 어렵다? 어렵지. 그리고 다른 채권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평등 변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아가느냐, 다른 채권자하고 평등하게 변제 받아가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이거는 내만 받아간다,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받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못 받아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는 항상 뭘 자꾸 빌려준다? 저당을 자꾸 빌려주잖아요. 왜? 뭐 하려고? 지가 제일 먼저 받아가려고. 다른 사람 다 제끼고. 그죠? 그것 때문에 은행에서는 저당을 자꾸 빌려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전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죠? 기간도 벗어날 수 없고 전세금도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나면은 벗어난 부분까지는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요건이 몇 개라고? 4개. 욜마가 경매 신청할 때는 2개만 갖추면 되잖아요. 근데 욜마가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직거하고 의뢰가의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자, 124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3번에 양괄호 1번에 동그라미 2번 법정지상권 찾았어요. 법정지상권. 그걸 한번 볼까요? 전세권의 법정지상권이 305조에 있다고 했습니다. 305조. 법정지상권. 저당권에서는 366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전세권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자, 이 사람이 지금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다. 법정지상권이다. 자, 그런데 건물 주인이 갑자기, 그죠? 을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처분이 돼가지고. 처분은 5월 1일 날 됐고 집은 4월 1일 날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을로 바뀌었네요. 그럼 을은 당장 철거하라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을 가지면 철거 안 되고 법정지상권이 못 가지면은 철거되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갑이 집을 지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병한테 지금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이 말입니다. 전세권자로 병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잘 보세요. 집의 소유는 갑이 하지만 살고 있는 사람은 병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땅 주인이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을은 철거하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철거하라. 이래 했을 때 철거 못 해주겠다, 나 못 나가겠다 하면서 을의 토지의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 기초가 이제 항상 중요하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잘 보세요.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처분 당시에 동일인이 소유하고 처분 당시에, 그죠? 처분 당시에 동일인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죠? 요건이 다 갖추고 있잖아요. 또
저당권 실행의 임의, 경매, 외의 사유로 땅 주인과 집 주인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관법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잖아. 그제 했거든요. 그럼 갑의 집은 철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305조에서 묻는 것이 뭐냐? 이 병하고 살고 있는 병하고 이 집주인 갑하고 을의 토지의 법정 지상권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누가 법정 지상권 가진다? 갑이 가집니다. 건물 소유자. 그럼 결론은 무슨 말이냐? 타인의 토지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사용자가 아니고 소유자입니다. 항상 소유자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 갑이 여기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살고 있는 병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그죠?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갑을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세권자를 위하여 지상권이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래 안 돼 있다고. 핵심이. 그럼 거기 딱 줄 꺼놨잖아. 줄 꺼놨다. 줄을 할 일 없이 꺼놨겠나. 출제위원회의 전세권 설정되기 전에 전세권자로 바꿔버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지 전세권자에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소유자에게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125페이지 쭉 내려오시면 4번에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니은 별 5개 일부 전세, 그 다음에 밑에 박스에 2번에 전세권 저당권 별 4개, 그 다음에 126페이지 맨 위에 3번에 분리양도의 별 4개. 자 3, 4번은 조금 전에 강조했습니다. 3, 4번. 자, 이 3개를 완벽하게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세권에서 최근에 뜨는 핫입니다. 핫. 핫은 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핫. 자, 하나는 뭐라고? 일부 전세, 하나는 전세권 저당권, 하나는 분리양도. 요 3가지입니다. 자, 우선은 거꾸로 보겠습니다. 거꾸로. 전세권 저당권부터 볼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 집주인이고 설정자입니다.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 이렇게. 자, 전세금이 3년이 3천만 원. 기간이 3년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병이라는 은행에서 을에게 지금 2천만 원을 대출을 하고 요 을의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당권을 잡았다.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 전세권, 저당권. 우리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전세권, 지상권, 지분 이리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병은 이 집에다가 저당을 잡은 것이 아니고 전세권에다가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란다?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전세권이 나오면 머릿속으로 이 전세권자는 2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시험장에 가면 고생 엄청 합니다.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이 있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전세권은 권리가 2개라고. 사는 권리는 뭐? 자, 돈 받아내는 권리는 전세금 채권 이렇게 있다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잘 보세요. 이 경우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변제기 3년이 끝나버렸어. 3년이 그냥 기간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전세 기간이 끝나버렸어. 끝나버리면 우리가 배운데 말소 등기해야 전세권이 소멸할까요? 우리 이미 배웠어. 등기해야 소멸한다. 등기 안 해도 소멸한다.
이 기간 만료는 사실입니다.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187조에 따라서 말소 등기 안 해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해 버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대상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원래 목표가 뭐였습니까? 왜 을에게 2천만 원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을까요? 이거 보고 빌려줬단 말이에요. 전세금 보고. 그래서 혹시 을이 2천만 원 안 갚으면은 을의 전세금 채권에 경매를 넣어서 우선 변제 받아가겠다. 이 생각으로 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당권이 소멸해 버렸습니다. 자, 저당권이 소멸해 보면은 이 은행의 우선 변제권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전세금 중에서 이 은행에서 2천만 원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갑은 을에게 우선은 3천만 원 반환하고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을에게. 그럼 이 반환된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럼 은행은 완전 망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은행 입장에서는 주로 존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 만료한 후에도 괜찮아요. 만료가 임박하면은 뭐 해버리냐? 이거를 압류해버립니다. 뭐라고? 압류를 딱 해버려요. 이렇게. 압류. 자, 압류가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에게 전세금 채권을 처분을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묶어둔다고 이렇게 압류를 해버려요. 그럼 압류를 해버리면 요 전세권에 존재하던 아직까지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종료하기 전에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전세권 위에 존재하던 저당권이 요 전세금 반환 위로 올라가서 존속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그대로 똑같아요. 이 전세권은 원물입니다. 원물. 뭐라고? 원물. 요 전세금 채권은 변형물이에요. 변형물. 물상대위에서 들어봤잖아. 변형물. 그러면 원물이 없어졌어. 그러면 원물이 없어지면 그 위에 존재하던 저당권이 변형물 위로 옮겨가서 존속합니다. 변형물 위로 대신해서 존속한다. 읽어보세요. 물상대위 이렇게. 여기도 물상대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똑같이 물상대위. 집에 지금 집에다가 저당을 잡았는데 집이 불타버렸어. 그런데 이 집에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 그럼 집은 불탔지만 화재보험 청구권이 남아있죠. 그거를 변형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 화재보험 청구권을 압류해버리면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은 요 전세금 채권에 경매를 넣어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압류를 했냐 안 했냐 이거 간 건 아닙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저당권자가 신속하게 압류를 안 하면 그냥 만료, 소멸, 우선 변제 못 받음. 그러면 갑은 을에게 3천만 원 반환하고 끝나버립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병이 신속하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를 했다면 요 저당권은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 위로 옮겨가서 존속합니다. 이걸 뭐라고? 물상대위. 그러면 저당권 살고 우선 변제 살고 여기를 경매 넣어가지고 우선 변제 받아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압류를 했냐 안 했냐 이게 관건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처분의 대표가 양도입니다. 양도. 이렇게 양도. 자, 을이 을다시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보통 을이 을다시에게 전세권을 양도한다, 팔아먹는다. 그 말은 전세금을 포함해서 넘기는 것입니다. 맞죠? 전세금 빼버리면 껍데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세금하고 포함해서 양도한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고, 그죠? 을다시에게 분리양도가 되겠느냐. 분리양도. 요게 핵심이라고. 분리양도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만 양도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을은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같이 양도하는데 딱 떼가지고 전세권만 양도,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 이걸 분리양도로 합니다. 분리양도.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가능해. 자, 여태까지 우리가 기출을 살펴보면은 최근 5년 동안의 기출 문제에서 요거 분리양도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문에 계속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문제 전체로는 나오지 않아도 지문에는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를 확실히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 분리양도.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전세권이 있어. 전세금 채권이 있어. 이거를 분리해서 하나만 양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하나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이것만 양도하겠다. 이것만.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전세금은 내 할게, 껍데기는 네 줄게.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응? 자, 을의 입장에서 껍데기는 넘겨주고 돈은 내가 하고,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예.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전세권만의 양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 요거는 삼각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놔두고 전세금 반환 채권 돈에 대한 것만 넘긴다. 이거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고. 자, 이거를 정확하게 딱 알아야 됩니다. 자, 전세권이 소멸했어. 전세권 소멸. 자, 전세권이 소멸하면 어차피 이거 없죠. 어차피 이거 없으면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가능하지, 당연히. 그죠? 전세권 소멸. 그런데 전세권이 아직까지 존속 중이야. 자, 이때는 어떨까? 존속 중이면, 그죠? 양도가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양도 안 되고 대신에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양도. 조건부 양도까지만 허용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건부 양도라는 말을 썼잖아요. 조건부 양도하고 대비되는 게 확정입니다. 확정양도. 확정양도. 이 확정이란 말을 원래 잘 안 쓰는데 요거하고 대비하라고 써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는 두 가지로 나누라.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확정양도가 가능하다. 존속 중이면 확정양도는 되지 않고 조건부 양도만 된다. 그 확정양도 조건부 양도 차이가 뭡니까? 오늘 뉴페이스가 자꾸 보이는 게 신경이 쓰이니까 자꾸 이제 보충을 하려고 그런다, 이게 습관적으로. 그 이게 지금 나가뿌이 되는데. 지금 이게 뭐 지금 1월 달에 그대로 했고 3월 달에 그대로 했고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잖아. 그죠? 세 번째 하고 있어도 잠재적으로는 몰라도 저거 배웠냐 안 배웠냐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그죠? 생전 처음 배운 것처럼. 그 눈매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그죠? 확정. 이렇게. 자, 그러면 확정 양도는 안 되고 조건부 양도는 된다. 이래 했잖아요. 핵심이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확정 양도는 무슨 말이냐? 확정 양도는 만약에 5월 1일 날 양도 계약을 했다면 5월 1일 날 양도된다. 그런 뜻이에요. 확정 양도. 가장 쉽게 이야기했을 때 확정 양도는 무슨 뜻이다? 양도하는 즉시 양도가 된다. 양도 효력이 생긴다. 그걸 이제 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양도 행위하고 양도 효력하고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를 뭐요? 확정 양도라 합니다. 근데 조건부 양도는 5월 1일 날 했어.
양도 행위는 5월 1일 했어. 양도 계약은 5월 1일 했어. 근데 양도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돼야 합니다. 조건 성취가 뭐요? 전세권 소멸. 8월 1일 날 소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양도 계약은 지금 할 수 있는데 양도의 효력은 8월 1일 날 생긴다. 이거를 뭐요? 조건부 양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안 되면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강의를 들어보고 이해가 됐다. 그러면 매우 좋고. 왜? 이해가 되면은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 근데 이해가 아무래도 안 된다. 네 흰머리 네 아무리 이야기해봐라. 나는 뭐 내대로 가겠다. 이래 되면은 외워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해를 조금 부족한 사람은 암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거 어찌 하랍니까? 특히 민법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해를 해서 소화시키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해가 별게 아니고 들어보고 머릿속에 남아있냐 없냐 그게 이해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냐 없냐는 암기고 저 사람이 선생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었다. 이게 이해예요. 알아들었다. 우리는 주관식 시험 칩니까? 객관식입니까? 객관식. 객관식의 최대 장점이 뭘까요? 암기를 안 해도 이해만 하고 있어도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지문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뭐요? 5개 지문을 다 알아야 된다. 천만의 말씀. 확률적으로 5개 중에서 3개만 정확하게 알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확률상으로. 그 2가지 장점은 기억해도 객관식은 자신이 있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꾸 지가 자신이 없는 것처럼 노력해서 그렇지. 네? 자, 분리양도 다시 한번. 전세권 만의 양도는 안 된다. 전세권 반환 채권 만의 양도는 전세권이 소멸된 뒤에 하면은 된다. 전세권이 존속 중에는 확정 양도는 되지 않고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양도하는 것은 된다. 됐죠? 여기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쉬었다. 오늘 전세가 오늘 현충일이고 지금 야간에 수업이 없거든요. 선생한테는 야간에 수업이 없다는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오늘 초천천히 합니다. 초천천히. 상세히. 예? 예. 자, 조금 쉬었다 갑시다. 일부 전세.